이번 시간은 안정협심증의 치료 원칙과 약물요법이죠.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몇 개 영상을 찍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부하 검사가 안정협심증에서 쓸 수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부하 검사를 스테미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하를 주게 되니까, 그쵸. 만약에 이제 심한 어떤 관사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부하를 주게 됐을 때, 그쵸, 굉장히 이제 사인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면 뭔가 많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냥 약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이제 심하니까 그쵸, 인터벤션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시키고 해주던지, 아니면 그쵸, 굉장히 심한 관형면 소변이 관찰되면 약물 치료는 좀 그렇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해준다. 그쵸?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요. 안정협심증은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더 악화되면 안 되겠죠. 스테이블한 어떤, 그쵸, 이 혈관이 있으면 스테이블한 어떤 리피드 코어가 있고, 그걸 이제 캡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터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라든지 이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고봉에 뭐가 있죠? 스테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오카드 인박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바로 치료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쵸, 위험을 교정해주고 악화 인자를 교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MI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MI 예방을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MI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따로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MI 퇴원할 때 무슨 약 먹는다 그랬죠? 아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바스. 여기 있는데요. 자,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퇴원 시 하는 치료. 아바스죠. 자, 똑같습니다. 거의. 그쵸? 아바스는 이제 그쵸, 안티플레이틀릿 계열, 보통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타블로커, 그쵸, B는 베타블로커고요. 다음에 AC 이니비터, 그리고 이건 스타틴 계열. 왜 스타틴을 쓰는지 아시겠죠? 이제 좀 스타틴 써야 되겠죠? 왜? 여기에 딱 그쵸,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지지를 그쵸,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틴까지 같이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건 이 S는 빼주는 거죠. 나머지 아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아빠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그쵸? 제가 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완화. 그쵸? 증상에 대한, 왜냐하면 이건 엔자이나예요. 어쨌든 엔자이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스테이블 엔자이나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이트레이트 계열을 써주면서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켜주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 공급을 증대를 시켜줄 수가 있죠. 이런 엔자이나 같은 건 다 혈관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혈관이 그쵸? 이렇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주변 그 근육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그쵸? 그 근육이 허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타블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그쵸? 아무래도 감소를 시켜주면서 좀 이제 운동 부하 같은 걸 이제 많이 힘드니까 좀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허트레이트를 감소시키면 이완기 시간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이완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면서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수축기 이완기 말의 용적이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그쵸, 많은 산소를 또 그 혈류와 함께 펌핑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A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한다면요. A 타입 그리고 A, N, B를 생각해주고 그다음 내가 C를 추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AC 이니비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스피린 계열 그쵸, 아니면 안티플레이틀릿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베타블로커 그리고 이제 그 CCB를 그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약물로는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 이제 그쵸 재관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요.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베타블로커랑 AC 이니비터를 굳이 골라라고 한다면 그쵸 그 고혈압이 있을 경우 나 이제 아니면 이 베타블로커가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쵸 뭐 만약에 맥박이 너무 빠르다 이런 경우 아니면 AC 이니비터 역시나 이제 고혈압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당뇨나 그쵸 이렇게 있을 때는 AC 이니비터를 잘 쓰고요. 고칼륨혈증이 있으면 AC 이니비터 쓸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50세 남성이 있는데 운동 중 발생한 흉통이죠. 자, 스테이블 엔자이나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아, 굉장한 고혈압이죠. 자, 그런데 운동 부하를 했죠. 운동 부하를 하면서 심전도를 찍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ST절 하강이 1mm로 1초 이상 지속이 되었대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쵸. 운동 부하 심전도에서 뭔가 이제 나타났죠. 자, 우리가 보통 ST 디프레션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2mm, 그쵸? 이 정도가 이제 지속이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통 이제 그쵸? 브루스 프로토콜에서 그쵸? 2단계 6분 정도 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2mm, 0.2mV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근데 이 소견은요, 일단 위험한 소견은 아니에요. 그쵸. 뭔가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위험한 소견이거든요. 그쵸. 뭐 2mm, 그리고 뭐 2단계 이내, 그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운동부하 검사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하이리스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약물적으로 치료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쵸 이것도 보시면 어쨌든 하이리스크 그룹은 아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스테이블 엔자이나 그쵸 뭐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흉통이 있는데 쉬면 괜찮아졌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약간 고혈압기가 있죠. 그리고 맥박이 좀 빠릅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안정하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부하를 걸었더니 스테이지 3 정도에서 약간의 ST 분자 하강은 그쵸?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인터벤션까지는 아직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그쵸 하이퍼텐션이라는 점에서 둘 다 써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맥박도 빠르고요. 굳이 고른다면 베타블로커를 좀 더 이제 써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 해볼게요.